안녕하십니까, 이혜영입니다. 오늘은 장내 지원 시 간염 예방 관리 기본 수칙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은 감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한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사망자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병 발생 시 장내 절차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이란 무엇일까요? 감염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사람에게 침입하여 병원체의 증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사망자도 포함됩니다. 감염된 인체는 병원체의 증식을 방어하기 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싸우게 되고 이때 발열, 홍조,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병원체의 독성이 강하거나 대량의 병원체에 노출될 경우 인체의 면역체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감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감염의 전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기서 감염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고리는 6가지로 나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인 감염원과 민감한 대상자,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전파 기전입니다. 먼저 감염원은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염원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례식장에서 전파될 수 있으며 직원, 방문객, 감염자나 만성 보균자로서 때로는 인체의 표면에 상주하는 균들도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염원은 오염된 환경, 즉 사물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물체도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NIH에 따르면 공기 중 3시간, 판지 소재에서는 24시간, 플라스틱 위에서는 2-3일 정도를 생존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감한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장례식장은 사망자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됩니다. 이때 이 사망자는 사망 전에 감염성 질환이 있었거나 신체 방어 기전의 저하로 감염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미생물의 전파 기전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생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전파 경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성 질환 환자가 말을 하거나 재채기, 기침을 하게 되면 침이나 콧물이 튀게 됩니다. 침이나 콧물, 즉 비말은 최대 2m까지 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하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보통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면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 최대 2m 이상 전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말들은 중력의 힘으로 바닥에 깔리게 되고 물건이나 바닥을 접촉하게 되면서 전파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 관리의 원칙을 정리하면 이러한 접촉, 비말, 공기와 같은 미생물의 전파 경로를 확인하고 경로를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감염원이 환자나 사망자에게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망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을 오염원으로 간주하고 손위생, 호흡기 예절, 개인 보호구 착용, 환경위생 및 소독 등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감염 관리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표준주의와 접촉주의의 적용입니다. 표준주의란 환자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감염 예방 지침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등을 다룰 때 감염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고 손위생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접촉주의란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표면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망자로부터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B형, C형 감염,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 에이즈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에 혈액과 손상된 피부 점막에 노출될 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폐기물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환자의 상처를 드레싱하다가 혈액이나 삼출물이 눈이나 점막, 상처에 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액 감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준주의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손 위생과 장갑과 가운, 혈액이 눈이나 점막에 튀는 것을 보호하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염원이 공기를 타고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 질환은 결핵입니다. 결핵의 원인은 결핵균인데 이 균이 공기를 떠다니다가 호흡기 점막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 위생과 개인 보호구가 중요한데 특히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N95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N95 마스크는 미국 니오시 인증을 받은 호흡기 보호구로 0.3 마이크론 미세 입자를 95% 이상 필터링하여 바이러스, 세균, 분진을 차단합니다. 높은 밀착력으로 의료 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마스크뿐만 아니라 환기를 자주 시켜서 결핵균의 밀도를 낮추고 사망자의 배치를 가능하면 별도 공간에 환기가 잘 되는 곳, 특히 음압이 형성되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말 감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전파 경로는 비말입니다. 사이즈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크기 때문에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이게 다량이거나 환기가 안 될 때에는 공기 감염으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실예로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거나 감염된 사람이 떠난 직후에 그 밀폐 공간을 방문해서 옮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말 감염의 대응 방법으로는 손 위생과 특히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KF80 마스크는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여 황사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 예방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식수나 환자의 분변으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이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장염을 유발하는데요.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포도알균, 장티푸스균, 이질균 같은 세균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염이 발생하든 장염은 구강에서부터 장까지의 배설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과의 접촉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탈수성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로타바이러스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람들이 감염된 대변이 묻은 기저귀나 왕구를 만진 후 자신의 입을 만지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손 위생과 특히 장갑과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파 경로가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제 내성균은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한 세균으로 MRSA, VRE가 대표적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데에 항생제가 사용되고 황색포도구균이라 부르는 세균이 일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를 MRSA라고 부릅니다. MRSA는 사람 간의 1대1 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환자와 함께 병실을 사용하지 않으며 방문객은 세균이 퍼지지 않도록 손을 씻도록 합니다. 그럼 이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접촉 주의는 특히 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갑 착용 전후 반드시 손 위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 중에서 장갑과 가운은 필수가 되며 주변 환경은 표면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MRSA 감염이 있는 사람이 입었던 옷은 비누와 물로 세탁하고 감염된 사람의 상처를 깨끗이 하며 밴드로 덮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의 청결과 덮는 지시사항은 의료진을 따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누, 면도기, 수건이나 옷 같은 개인 용품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만지고 공유하는 테이블,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가구, 계단 등을 닦는 경우 알코올이나 염소 함유 살균 세척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접촉주의와 비말주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강원도 평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명이 동시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은 물론 농업기술센터까지 문을 다 닫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가 이곳에서 상을 치렀는데 상갓집을 방문했던 평창 주민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당 상가에서 문상을 처음 받기 시작한 날부터 주민 감염이 처음 확인된 날 사이에 길게는 열흘의 시차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말 감염뿐만 아니라 환경 소독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 위생과 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손 위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손 위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설사 증상을 약 30에서 40% 줄일 수 있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약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위장관 질환을 약 30에서 60% 감소시킬 수 있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은 약 20% 줄일 수 있습니다. 손 위생은 여러 가지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가 가능한 감염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6단계 실천 매뉴얼로 언제 올바른 손 씻기가 필요한 순간인지를 제안하였습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후, 음식을 준비할 때,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배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반려동물의 사료 관련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반려동물에 접촉하거나 먹이를 준 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손 씻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는 손 씻기는 6단계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 15에서 3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입니다.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르기입니다. 세 번째는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습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마주 잡고 비비기이고요.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며 닦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톱 밑을 손바닥에 문지르며 마무리하기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종이 타월로 손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손 건조기를 사용해 손을 말려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과정에서 손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한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잠글 수 있습니다. 만일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6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 위생을 3단계로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손 소독을 하는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 소독제가 손의 모든 표면을 덮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편 손바닥에 손가락을 돌려가며 문지릅니다.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며 닦습니다. 다음은 호기예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올바른 기침 예절을 3가지 수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을 경우 입과 코를 옷소매로 가립니다. 또한 사용한 마스크는 위생적으로 폐기하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두 번째, 기침할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기입니다. 손으로 가릴 경우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문 손잡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손 대신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안전하고 휴지를 사용한 경우 즉시 폐기하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입니다. 기침 후 바이러스가 손에 묻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합니다. 만일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권고의 일반 원칙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한다입니다. 개인 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옷이나 피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병실을 나가기 전에 개인 보호구를 벗고 해당 물품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환자에게 병원체가 전파될 위험성과 의료 종사자의 옷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라도 착용이 가능하도록 개인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벗을 때는 개인 보호 장갑, 앞치마 또는 가운, 고글, 마스크 순서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를 제거한 후에는 손 위생을 수행합니다. 개인 보호구에서는 제일 먼저 장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의 종류로는 멸균 장갑과 청결 장갑이 있는데요. 멸균 장갑은 외과적 시술이나 혈관 관련 시술 시 사용합니다. 장례 시 많이 쓰는 장갑은 청결 장갑입니다. 청결 장갑은 혈액이나 점막, 손상이 없는 피부 접촉, 고위험 병원체 접촉, 유행이나 응급 상황 시, 구토물 용기 비우기, 체액을 치울 때 사용해야 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청결 장갑을 착용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합니다. 장갑은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필요한 시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착용하며 장갑을 제거한 후 바로 손 위생을 수행합니다. 사용한 장갑은 즉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염된 장갑을 벗는 것인데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갑을 낀 다른 손으로 장갑 한쪽의 외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손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어 뒤집습니다. 장갑을 공처럼 만들고 장갑을 낀 다른 손으로 잡으십시오. 장갑을 끼지 않은 손가락을 다른 장갑의 구멍에 밀어 넣으십시오. 장갑을 손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어 뒤집은 다음 손바닥에 있는 벗은 장갑을 감싸십시오. 그리고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운은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가운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옷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회용 비닐 앞치마를 입고 광범위하게 튈 수 있는 경우에는 긴팔의 방수 가운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방수 가운 입고 벗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된 부분을 안쪽으로 하여 어깨 부분을 잡습니다. 두 번째로 뚫린 부분으로 머리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세 번째로 양쪽 팔을 차례대로 넣습니다. 네 번째는 소매 끝 고리 부분에 엄지를 끼워줍니다. 다섯 번째는 소매 부분에 엄지를 끼운 상태에서 그 위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뒤쪽 어깨 부분을 정돈합니다. 일곱 번째로 뒤쪽 허리 부분에 끈을 묶어줍니다. 사용 후에는 허리에 묶은 끈을 풀고
목 앞쪽을 잡고 아래로 당겨 탈의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아서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세 번째로 안면 보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손 위생을 수행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동안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액이 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 등을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합니다. 병원체의 종류와 예상되는 업무와 노출 시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으로 충분히 보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안경 위로 고글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오염을 피하기 위해 고글과 안면 보호구를 사용 후 바로 벗고 손 위생을 수행합니다. 일회용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는 사용 후 바로 벗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합니다. 네 번째로 환경을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 소독을 위한 소독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선 소독제는 미생물도 죽이지만 인체에도 유해합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소독성을 확보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소독제의 안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또는 신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제품의 목록은 초록율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위생 및 소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는 소독제 자체가 인체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 특히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을 시작하기 전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기계 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와 접촉한 환경 표면과 기구, 도구들은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해야 합니다. 혈액 및 체액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일정 시간 접촉한 후에 닦아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독액은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성분이 들어간 락스를 씁니다. 락스의 원액은 차염소산 나트륨 100% 원액을 4에서 5%로 희석한 수용액입니다. 이 그림은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점막 및 기도를 자극하므로 희석액 제조 및 사용 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희석액은 매일 새로 만들고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희석 시 유독가스를 생성하므로 찬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다른 가정용 세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유독가스가 생성되므로 혼합하면 안 됩니다. 호흡기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무 사용을 금합니다. 소독을 한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이제 소독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소독 시에는 100배 희석한 500ppm 농도로 맞추고 구토나 배설물, 분비물이 튀었을 때는 50배 희석한 1000ppm의 농도로 맞춥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혈액이나 체액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원액의 10배 희석한 5000ppm으로 맞춥니다. 만들 때에는 500cc 페트병으로 만들면 더 쉽습니다. 500ppm은 물 495cc에 락스 5cc, 1000ppm은 물 490cc에 락스 10cc, 5000ppm은 물 450cc에 락스 50cc를 섞으시면 됩니다. 이제 장례식장의 위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이 방문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환경 소독과 살균 소독이 필수입니다. 또한 간염 관리 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시신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장비와 기구를 중심으로 안치 냉장고, 시신 받침대, 염습 테이블, 도구인 가위, 핀셋,
및 위생복입니다. 사망한 시신을 장례식장에 따라서는 아무런 처치 없이 바로 안치냉장고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형이 깨끗한 시신부터 체액이 분출되고 질병으로 사망한 손상된 시신까지 다양한 상태의 시신들이 보관됩니다. 안치냉장고의 경우 사망한 시신에서 계속해서 부패가 진행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 번식을 막기 위하여, 즉 온도가 4도 이하로 항상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원을 꺼두는 사례가 많아서 전원이 꺼지면 내부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많아지면서 미생물 서식 환경이 좋아져 병원균의 증식이 예상됩니다. 특히 염습실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모시는 입관 절차가 이루어지는 위생적인 전용 공간입니다. 이곳은 시신에서 배출되는 체액과 혈액 등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높아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염습 테이블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한두 개씩 운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루에 여러 구의 사망자가 염습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염습 테이블에서는 사망자의 의복을 탈의하고 흘러나온 체액 및 배변을 처리하거나 소독용 티슈를 이용하여 몸을 닦거나 변형된 외형을 복원하는 등 시신 처리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따라서 시신과 가장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비로 감염원 전파의 중요한 매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보다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위나 핀셋과 같은 도구는 의복이나 용품을 절단하거나 흘러나온 체액을 닦거나 분비되는 체액을 막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이들 도구는 반드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소형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핀셋의 경우 사망자의 혈액이나 분변, 체액 등 간염성 폐기물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실의 소독은 1일 1회 이상인데, 이때 일회용 가운, 마스크,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고 사용한 기구는 세척 후 소독해야 합니다. 보통 차염소산 나트륨을 0.5%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염습실 바닥, 벽면, 천장,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또한 간염성이 있는 의료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전용 용기에 분리 배출합니다. 연습 및 안치, 작업 후에는 반드시 장례 지도사의 손 소독 및 샤워가 필요하며 간염병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신 관련 감염 위험과 예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신과 관련된 간염병은 주로 시신에서 나오는 체액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때 나오는 간염병들은 혈액 매개 간염병인 B형, C형 간염, HIV와 법정 간염병인 에볼라, 콜레라, 장티푸스, 호흡기 감염균인 결핵, 수두, 홍역 등 사망 후에도 감염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시신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때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숙주가 사망하고 습기가 없는 환경이 되면 한두 시간 내에 죽기도 하지만, 일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옷이나 물체 표면에서 며칠, 길게는 몇 달간 생존하기도 하는데, 특정 섬유는 최대 90일에서 200일 이상 생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비말 내에서 수시간 생존할 수 있으나 사망 후 사체에서는 전파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반면 일부 세균성 간염병은 사망 후에도 체내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신의 위생 관리는 반드시 간염 예방 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하며, 시신의 분비물을 닦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위생 관리 시 간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신과 접촉 시 시신의 체액이 눈, 코, 입 등 점막에 직접 접촉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 보호구 4종인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며 모자 등은 필요시 선택 착용, 손 위생은 철저히 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신의 비강이나 구강에서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사후 처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솜을 교체하여 체액 누출을 막아야 합니다. 시신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 호흡기 비말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천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덮어야 합니다. 이때는 체종, 멱, 목, 즉 고인의 얼굴을 천으로 싸는 작업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관리 과정에서 시신의 과도한 움직임이나 복부 및 흉곽을 압박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신을 묶는 작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며 매장과 탈관을 하는 경우 맷배, 즉 수의를 입힌 시신의 몸을 고정하고 묶는 것을 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신 접촉 시 관련 업무 중에는 본인의 눈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입관 시 시신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신을 천으로 감싼 후 옮기고 만약 체액 누출이 심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시신백 상태로 입관할 수 있습니다. 입관 후 관의 외부 표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아야 합니다. 또한 시신백을 사용하였거나 이미 입관된 경우 감염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여 기본적 방역수칙인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간염병 발생 시 장례 절차 및 단계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 예상 시 가족이 면회를 원할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환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 4종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접촉이 없을 시에는 환자와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임종 후에는 고인과 유족의 애도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때는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시신의 사후 처치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인 방수성 긴팔 가운,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눈 보호구 또는 고글, 장갑, 필요시 신발 덮개를 착용합니다.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카테터는 의료인이 제거하게 합니다. 보철물, 이식물 등은 제거하지 않으며 시신의 배액 부분을 포함한 외부 상처는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드레싱 처치,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고 피부에 남은 체액은 닦아낸 후 건조시킵니다. 또한 사망자가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대기하거나 확진 환자에 준하여 시신 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한 후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 환자, 음성이면 일반 사망자로 처리합니다. 시신백에 시신을 수습할 때에는 유족의 애도 여부를 최종 확인한 다음 시신백에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신을 시신백으로 수습할 때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 보호구 4종인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시신백의 겉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신백의 겉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옮기고 지퍼를 닫은 후 겉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습니다. 이송 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고 시신백의 겉면 소독 이후 별도의 감염 관리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본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시신의 사후 처치로 체액 유출이 없다면 1겹 시신백 사용이 가능하나 특별 상황에는 2중 시신백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체액의 과다 노출 또는 장거리 이송, 대량의 시신 처리의 경우에는 시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경고하여야 하며 안면부를 투명 재질로 제작된 것은 시신백을 열지 않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유족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례시의 방역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신백으로 수습된 시신을 이송, 장례시장 안치, 장례 및 장사시설로 옮구 지원, 유족이 선택한 장례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선 화장 후 장례인 경우에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입관하고 화장시설로 운구합니다. 두 번째로 장례 후 화장인 경우에는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안치하고 개방을 최소화합니다. 입관 시 유족이 입관을 참관하는 경우 시신백을 개방하지 않을 때에는 유족은 마스크, 필요시 장갑을 착용하고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이 참관 시에 시신백을 개방하여 고인을 보기 원하는 경우 시신백 개방에 따라 감염 위험을 설명하고 사전 준비 및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족은 시신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발인 후 화장시설로 운구할 때에는 운구에 참여하는 인력은 기본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와 필요시 장갑을 착용합니다. 입관 후 운구 시 추가적 방역 조치는 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에 따릅니다. 장사 절차 시 문상객 등에 대하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시설에서는 입관 후 시신 운구 및 화장에 따른 추가적 방역 조치는 요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핵심 수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염과 관련하여 표준주의와 접촉주의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갑과 가운, 마스크,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와 올바른 손 씻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손 소독제 사용하는 방법, 호기 예절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다 쓴 장갑을 빼내는 방법과 방수 가운을 입을 때 주의점 등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실수를 하여 오염물이 옷이나 내 손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소독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소독제 만드는 법과 소독제를 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장례식장의 위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장례식장의 위생이 특히 중요한 것은 염습실과 안치냉장고, 가위 및 위생복들이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조문객도 많고 시신에서 알 수 없는 간염원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아 더욱더 위생관리와 소독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시신을 시신백으로 수습할 때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 4종인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 시신백의 겉면이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퍼를 닫은 후 겉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 장례 시 간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